노년에 가난해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젊었을 때 한 가지 습관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평생을 따라다니며 말년에 그들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금도 부동산도 투자도 아닙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한 늙어서 가난해지지 않는 단 하나의 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습관을 가진 사람은 노년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켜내고, 이 습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결국 불안 속에서 늙어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당신의 노후를 결정짓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무서운 선택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를 준비한다고 말합니다. 연금을 가입하고 집을 사고 보험을 들고 자녀에게 기대를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욕망을 멈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노년의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욕망을 관리하지 못한 삶의 최종 결과였습니다. 젊을 때는 욕망이 힘입니다. 더 벌고 더 이루고 더 높이 올라가려는 욕망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욕망은 서서히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를 파괴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노후를 망치는 첫 번째 위험은 젊을 때의 욕망을 노년까지 그대로 끌고 가는 습관이었습니다. 당신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늘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수입이 줄어들어도 소비 습관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 남들과 비교하며 끝없이 더 가지려는 사람. 그들은 가난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을 습관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평생 저지르는 가장 큰 착각은 지금의 삶의 방식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젊음도 수입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변하지 않는 습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노년에 치명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말한 늙어서 가난해지지 않는 단 하나의 습관은 무엇일까요? 그는 의외로 단순한 답을 남겼습니다. 욕망을 줄이는 습관을 젊을 때부터 기르는 것.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습관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 더 큰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욕망이 줄어든 사람은 수입이 줄어도 평온을 유지합니다. 욕망이 줄어든 사람은 비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욕망이 줄어든 사람은 돈이 아니라 삶을 소유합니다. 반대로 욕망을 줄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노년의 수입이 줄어드는 순간 공포에 빠집니다. 노후의 가난은 통장 잔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젊을 때의 마음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욕망과 고통 사이를 오가는 진자에 비유했습니다. 욕망을 충족하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더 큰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노년은 이 진자가 멈추는 시기입니다. 수입이 줄고 소비 능력이 줄고 사회적 지위도 줄어듭니다. 이때 욕망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빈 통장보다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욕망이 적은 사람이 되도록 애써라. 그가 말한 노후 자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였습니다. 욕망을 줄이는 습관은 노년에 가장 큰 복리 효과를 내는 자산입니다. 이 습관을 가진 사람은 연금이 적어도 수입이 줄어도 평온을 유지합니다. 이 습관이 없는 사람은 수십억 자산이 있어도 노후를 두려워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습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더 많이 가지려는 습관입니까? 아니면 이미 가진 것을 충분히 누리려는 습관입니까? 이 영상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욕망관리법과 노년의 돈보다 중요한 자산을 만드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 그리고 실제로 노후가 안정된 사람들의 공통 습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단 하나의 습관이 당신의 노후를 가난이 아니라 평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노년에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없었다, 투자를 잘못했다, 자식이 도와주지 않았다, 연금이 부족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불행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 반복한 마음의 습관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습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더 많이 가지려는 습관입니까? 아니면 이미 가진 것을 충분히 누리려는 습관입니까? 이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욕망관리법과 노년의 돈보다 중요한 자산을 만드는 삶의 방식, 그리고 실제로 노후가 안정된 사람들의 공통 습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단 하나의 습관이 당신의 노후를 가난이 아니라 평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욕망을 배웁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연봉, 더 많은 자산.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교를 가르치고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더 가지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속삭입니다. 욕망은 젊을 때는 성장의 연료가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삶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욕망과 고통 사이를 오가는 진자에 비유했습니다. 욕망을 이루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더 큰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젊을 때는 이 진자가 빠르게 움직이지만 노년에 이르면 진자는 느려지고 결국 멈추게 됩니다. 그때 욕망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사람은 현실과 욕망의 간극 속에서 괴로워집니다. 노후의 가난은 통장 잔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 반복한 소비와 비교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젊을 때의 수입은 언젠가 줄어들고 체력도 줄어들고 사회적 기회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욕망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삶은 점점 더 비싸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늘 돈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수입이 늘어도 소비가 늘고 자산이 늘어도 불안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인간의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고 믿고 욕망을 통제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노년의 현실이 변하는 순간 그 착각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늙어서 가난해지지 않는 단 하나의 습관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는 부자가 되려 애쓰지 말고 욕망이 적은 사람이 되도록 애쓰라고 말했습니다. 욕망을 줄이는 습관은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강력한 노후 자산입니다. 욕망이 줄어든 사람은 수입이 줄어도 평온을 유지합니다. 욕망이 줄어든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이미 가진 것을 삶의 자산으로 느낍니다. 욕망이 줄어든 사람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관계, 건강을 부로 인식합니다. 반대로 욕망을 줄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며 노년의 수입이 줄어드는 순간 공포에 빠집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를 금융상품으로만 생각합니다. 연금, 보험,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 물론 이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노후의 진짜 안전망은 마음의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욕망을 줄이는 습관은 노년의 복리처럼 작동합니다. 젊을 때 조금씩 욕망을 줄인 사람은 노년에 큰 자유를 얻고 젊을 때 욕망을 키운 사람은 노년에 큰 두려움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습관은 당신의 노후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부라고 생각하는지, 무엇을 충분하다고 느끼는지, 무엇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지가 모두 미래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더 많이 가지려는 습관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가진 것을 누릴 줄 아는 습관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수입이 줄어들어도 평온할 삶의 구조를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욕망이 줄어들지 않는 삶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가? 다음 장에서는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욕망을 줄이는 구체적인 삶의 기술과 실제로 노후가 안정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3가지 습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습관들이 어떻게 노후의 가난을 막고 평온을 자산으로 만드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의 습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본능이라고 보았습니다. 대신 그는 욕망을 다루는 기술을 배우라고 조언했습니다. 노후에 가난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 기술을 일찍 익혔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3가지 습관은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비교를 끊는 습관입니다. 사람은 타인의 삶을 보며 자신의 삶을 평가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자산, 더 화려한 여행. 비교는 욕망을 끝없이 증폭시키는 가장 강력한 장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삶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순간 인간은 영원한 결핍 속에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노후가 안정된 사람들은 비교의 기준을 바꿉니다. 그들은 이웃의 자산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과 비교합니다. 작년보다 덜 불안한가? 작년보다 덜 욕심이 많은가? 작년보다 더 평온한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비교 대상이 바뀌는 순간 삶의 비용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두 번째 습관은 충동 소비를 늦추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사고 싶은 것을 보자마자 사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이 순간적인 자극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욕망이 생겼을 때 즉시 행동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노후가 안정된 사람들은 물건을 사기 전에 기다립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기다리는 동안 욕망은 사라지기도 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남습니다. 이 작은 지연이 평생 쌓이면 자산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구조의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 습관은 소유보다 경험을 부로 인식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를 소유의 크기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인식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노후가 안정된 사람들은 물건보다 시간, 관계, 배움, 고요를 부로 인식합니다. 그들은 더 큰 집보다 더 조용한 하루를 선택하고 더 비싼 물건보다 더 긴 산책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이 반복되면 삶의 비용은 줄어들고 삶의 만족은 커집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도 평온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젊을 때부터 삶을 확장하기보다 단순하게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입이 늘어도 생활 수준을 급격히 올리지 않았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도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수입이 줄어들어도 삶의 구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젊을 때부터 삶의 크기를 계속 키운 사람은 노년에 줄이는 것이 고통이 됩니다. 큰 집, 큰 소비, 큰 관계망은 젊을 때는 성공처럼 보이지만 노년에는 부담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수입이 줄어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까? 아니면 계속 확장해야만 유지되는 구조입니까? 당신의 욕망은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의 짐을 만들고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유로워지는 순간은 더 많이 가질 때가 아니라 덜 원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욕망을 줄이는 세 가지 습관은 노후의 가난을 막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습관들이 실제로 노후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가난과 평온의 삶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두 노인의 실제 삶의 대비 이야기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전혀 다른 노후를 맞이한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당신의 선택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이미 선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의 욕망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시대를 살았고 비슷한 직업을 가졌고 비슷한 수입을 벌었습니다. 둘 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평범하게 결혼하고 평범하게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을 편의상 어하피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는 젊을 때부터 삶을 확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입이 늘 때마다 더 큰 집으로 옮겼고 더 좋은 차를 샀고 더 많은 소비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했고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다음 단계의 삶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비는 젊을 때부터 삶을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입이 늘어도 생활 수준을 크게 바꾸지 않았고 소비를 늘리기보다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는 비교보다 만족을 선택했고 더 큰 성공보다 더 긴 평온을 선택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두 사람 모두 은퇴했습니다. 어의 수입은 갑자기 줄어들었고 비의 수입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는 불안해졌습니다. 그의 삶은 높은 소비 구조 위에 세워져 있었고 수입이 줄어들자 삶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큰 집의 관리비, 자동차 유지비, 늘어난 보험료, 자녀 지원 비용이 그를 압박했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비는 평온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구조 위에 세워져 있었고 수입이 줄어들어도 삶의 방식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집에서 살았고 차 대신 걷는 시간을 즐겼고 소비 대신 관계와 취미의 시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은퇴는 위기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전환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은 현실이 아니라 기대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어의 기대는 젊을 때 확장된 삶에 맞춰져 있었고 현실이 줄어들자 고통이 생겼습니다. 비의 기대는 단순한 삶에 맞춰져 있었고 현실이 줄어들어도 고통이 크지 않았습니다. 어는 노년에 더 많은 돈을 원했고 더 많은 소비를 유지하려 했고 더 많은 것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비는 이미 충분하다고 느꼈고 더 줄어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잃을 것이 적었습니다. 이 차이가 노후의 가난과 평온을 갈랐습니다. 어는 자녀에게 더 많이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지할 수 없는 삶의 크기를 자녀에게 전가했고 그 기대는 관계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자녀는 경제적 압박을 느꼈고 마음의 거리가 생겼습니다. 어는 점점 더 외로워졌고 돈과 관계 모두에서 불안을 느꼈습니다. 비는 자녀에게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고 자녀와는 도움보다 대화를 나누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고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노년의 두 사람의 하루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의 하루는 계산과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잔고를 확인하고 지출을 계산하고 자녀의 도움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비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큰 자산이 없었지만 부유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부유한지는 소유가 아니라 욕망의 크기로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욕망이 더 컸고 비는 가진 것이 적었지만 욕망이 더 작았습니다. 그래서 어는 평생 가난했고 비는 평생 부유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삶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지 가능한 구조로 만들고 있습니까? 당신의 욕망은 당신의 노후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노후 평온을 만드는 궁극의 태도, 그리고 돈보다 강력한 마지막 노후 자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자산은 어떤 금융상품보다 강력하며 누구나 지금 당장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자산을 가진 사람은 노년에 외롭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이미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늘 당신이 욕망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노년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가난이나 병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헛되었다는 감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돈과 성공이 삶의 의미를 대신해주지만 노년에 이르면 그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후의 진짜 자산은 돈이 아니라 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쌓고 있는 자산은 무엇입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삶을 바라보는 태도입니까? 이 태도는 어떤 금융상품보다 강력하며 어떤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지막 안전망이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첫 번째 노후 자산은 고독을 견디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할수록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 의존이 결국 고통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노년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해 불필요한 관계를 붙잡고 자녀와 주변 사람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며 그 기대가 좌절될 때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삶의 빈 공간이 아니라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며 자신의 삶을 관조합니다.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노년에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지만 고립되지 않고 조용하지만 공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노후 자산은 삶을 관조하는 태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한 발 떨어져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일, 돈, 가족, 사회적 지위에 매달려 살지만
노년에 이르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거나 약해집니다. 그때 삶을 관조하는 태도가 없는 사람은 공허에 빠지고 있는 사람은 평온을 얻습니다. 관조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패와 성공을 모두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젊은 날의 선택을 후회하기보다 그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노년은 후회의 시간이 아니라 이해와 수용의 시간이 됩니다. 세 번째 노후 자산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철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삶을 과대평가하는 인간의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현재의 삶이 가치 있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노년의 죽음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매일을 불안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살아갑니다. 그에게 하루는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 됩니다. 이 태도가 있는 사람은 노년의 두려움보다 감사가 많아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평온해지는 순간은 더 오래 살고 싶을 때가 아니라 지금의 삶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라고 말했습니다. 돈, 건강, 관계, 성공이 모두 줄어들어도 삶이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가장 부유한 노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돈으로만 계산합니다. 그러나 돈은 줄어들 수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의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태도는 줄어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강해집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태도를 자산으로 쌓고 있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즐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평가절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의 긴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며 현재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한함을 알기에 더 깊이 살고 있습니까? 이 태도들은 오늘 당장 연습할 수 있으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노후를 부유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남긴 마지막 충격적인 조언, 그리고 노년에 진짜로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삶의 원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원칙은 많은 사람들이 늙어서야 깨닫고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말하는 인생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후의 크기는 통장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인간이 깨닫는 진실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돈을 벌고 성공을 추구하고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지만 노년에 이르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질문만 남습니다. 나는 충분히 살았는가? 그리고 나는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는가? 그는 인간이 늙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돈을 덜 번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기준으로 살아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 했던 기준, 남보다 앞서려 했던 기준, 끝없이 비교하며 자신을 괴롭혔던 기준. 이 기준들이 노년에 이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되돌릴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노년에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삶의 원칙은 이것이었습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충분함을 정의하라. 사람은 사회의 기준으로 살 때 평생 부족함을 느끼고 자신의 기준으로 살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노년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실제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젊을 때 설정한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높으면 평생이 부족하고 기준이 낮으면 평생이 부유합니다. 노년에 평온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만의 충분함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세 끼를 먹고 몸을 움직일 수 있고 대화할 사람이 있고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더 큰 집이나 더 많은 자산이 아니라 더 긴 평온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구조를 그 기준에 맞춰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노년에 불안한 사람들은 평생 타인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소비, 더 높은 사회적 지위. 그 기준은 젊을 때는 동력이 되었지만 노년에 이르면 족쇄가 됩니다. 기준이 유지되지 않는 순간 삶 전체가 실패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삶의 기준을 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돈, 건강, 타인의 인정, 사회적 성공은 모두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의 크기와 삶의 기준은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 진짜로 지켜야 할 원칙은 그래서 단순합니다.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자신의 손 안에 두는 것. 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어떤 건강 상태에서도, 어떤 관계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실패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야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더 많이 벌었어야 했던 것이 아니라 더 덜 원했어야 했다는 것. 더 큰 성공을 이뤘어야 했던 것이 아니라 더 작은 기준을 선택했어야 했다는 것. 더 오래 살았어야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살고 있다는 감각을 가져야 했다는 것.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충분함을 느끼는 순간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가난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의 충분함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가 정한 기준입니까? 가족이 기대하는 기준입니까? 아니면 당신 스스로 정한 기준입니까? 당신은 지금도 충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없이 부족함을 느끼며 더 큰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단 하나의 습관, 욕망을 줄이는 습관은 결국 기준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기준에서 이미 가진 것으로 충분한 기준으로 이동하는 것. 이 이동이 노후를 가난이 아니라 평온으로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하나의 긴 이야기로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했는가입니다. 노년은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태도의 결과입니다. 당신은 어떤 마지막 장면을 원합니까? 잔고를 보며 불안해하는 노인입니까? 아니면 조용히 하루를 음미하는 노인입니까? 그 장면은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당신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에서 이미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노후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오늘의 습관, 오늘의 기준, 오늘의 태도가 그대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이 영상을 본 지금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삶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가진 것으로 충분함을 연습할 것인지. 당신의 노후는 돈이 아니라 당신이 정한 기준의 크기만큼만 부유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바꾸는 순간 노후는 이미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루의 습관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 거대한 계획을 세우지만 정작 오늘의 행동은 그대로 두고 미래만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계획이 아니라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반복한 것이 내일이 되고 그 내일이 쌓여 노후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노후는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사고 무엇을 비교하고 무엇을 부러워하고 무엇을 충분하다고 느끼는지가 모두 미래의 삶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첫 번째 실천은 하루의 만족을 의식적으로 기록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족한 것에 주목하도록 진화했지만 만족을 기록하면 삶의 기준이 바뀝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이미 충분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따뜻한 음식, 대화, 햇빛, 걷는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범한 하루. 이 기록이 반복되면 인간은 점점 덜 원하게 되고 덜 원할수록 삶은 더 넉넉해집니다. 노후가 안정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충분함을 훈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것을 보지 않고 부족한 것보다 가진 것을 봅니다. 이 작은 시선의 차이가 평생의 욕망 크기를 결정하고 그 욕망의 크기가 노후의 가난과 평온을 갈라놓습니다. 두 번째 실천은 욕망을 하루 늦추는 습관입니다. 사고 싶은 것, 더 갖고 싶은 것, 더 보여주고 싶은 것이 생길 때 바로 행동하지 않고 하루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의 대부분이 순간적인 자극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많은 욕망은 사라지고 정말 필요한 것만 남습니다. 이 작은 지연은 평생의 소비 구조를 바꿉니다. 젊을 때부터 욕망을 하루 늦춘 사람은 삶의 크기를 통제할 수 있고 노년의 수입이 줄어도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욕망을 즉시 충족시키는 사람은 삶의 크기가 욕망에 의해 결정되고 노년의 그 크기를 줄이는 것이 고통이 됩니다. 세 번째 실천은 혼자 있는 시간을 일부러 만드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인간을 자유롭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인간은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연습한 사람은 노년의 외로움을 덜 느낍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공허가 아니라 사유와 회복의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반대로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 의존이 노년에 큰 상처가 됩니다. 고독을 견디는 능력은 노후의 가장 강력한 정서 자산입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거창하지 않고 돈이 들지 않으며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습관들의 효과는 복리처럼 쌓입니다. 오늘 하루의 만족 기록, 하루의 욕망 지연, 하루의 고독 연습이 쌓여 10년 후의 삶의 크기를 만들고 30년 후의 노후를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현재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욕망을 통제하는 사람은 내일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두려워하며 막연한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서 해결됩니다. 오늘의 삶의 크기를 줄이고 오늘의 욕망을 줄이고 오늘의 기준을 낮추는 순간 노후는 이미 안정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의 크기를 만들고 있습니까? 수입이 줄어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까? 아니면 계속 확장해야만 유지되는 구조입니까? 당신의 욕망은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의 짐을 만들고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진짜로 자유로워지는 순간은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길 때가 아니라 선택할 필요가 줄어들 때라고 말했습니다. 욕망을 줄이는 습관은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선택의 부담이 줄어들수록 인간은 평온해지고 평온해질수록 삶은 부유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욕망을 줄이는 작은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노후를 바꾸는 철학적 결단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이미 충분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일 사고 싶은 것이 생기면 하루만 미뤄 보십시오. 이번 주 혼자 조용히 걷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작은 실천이 당신의 노후를 바꿉니다. 노후는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반복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욕망을 관리하는 법, 노후의 진짜 자산, 그리고 돈보다 중요한 삶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지만 현실에서는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돈이 없어도 평온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차이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노후가 안정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욕망을 줄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가지려는 욕망보다 이미 가진 것을 지키고 누리는 데 집중합니다. 소비를 줄이기 위해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의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려도 경제가 불안해도 자신의 삶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안전자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노년의 가장 비싼 자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과의 관계는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관계가 없는 노후는 고급 주택보다 훨씬 더 큰 빈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노후 자산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연락을 유지하고 시간을 나누고 신뢰를 쌓는 모든 행동이 미래의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시간의 사용 방식입니다. 젊을 때부터 시간을 소비가 아니라 투자로 쓰는 사람은 노후가 다릅니다. 건강, 지식, 경험, 취미에 투자한 사람은 은퇴 후에도 삶이 풍부합니다. 반대로 돈만 벌고 시간을 소비한 사람은 은퇴 후 시간이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시간이 많아도 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가 30년 뒤 당신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욕망과 현실의 간극에서 비롯된다고. 노후의 불행도 같습니다. 원하는 삶과 실제 삶의 차이가 클수록 노후는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을 키우는 대신 현실을 설계해야 합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삶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나만 바꿔도 노후는 달라집니다. 더 벌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덜 필요하게 되는 계획을 세우는 것.
더 소비하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소비하지 않아도 행복한 하루를 만드는 것. 더 바쁘게 살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바쁘지 않아도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 이 세 가지가 노후를 부자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달리는 삶입니까? 아니면 이미 가진 것을 충분히 누릴 줄 아는 삶입니까? 이 선택은 오늘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선택이 당신의 노후를 가난이 아니라 평온으로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돈보다 중요한 인생 전략과 노후를 바꾸는 사고방식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미래가 조금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